문제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거를 고치고 개선을 하고 실력을 늘릴 거잖아요. 문제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지. IELTS 5.0에서 6.0 정도 목표하는 학생분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목표 점수를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요소들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IELTS 말고 PT를 할까 하는 학생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정도 목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기보다는 문제풀이 스킬 같은 걸 좀 배워 가지고 '빨리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들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질문들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들을 공유 드리고,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5.0에서 6.0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반적인 영상에서 말하는 방법이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0에서 6.0 정도 또는 뭐 6.5 정도까지도 커버가 될 것 같고요. 그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분이라면 영상 끝까지 잘 봐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험 기간도 많이 줄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독학을 해야 되나 도움을 받아야 되나. 그래서 도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학원이나 과외 또는 인강 같은 걸, 즉 약간의 돈을 써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냐는 거죠. 지금 내가 풀타임으로 공부가 가능하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옵션이 일단 독학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어딘가로부터 뭔가를 배웠어. 그러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학원 수업을 통해서 뭔가를 배웠을 때 그 배운 거를 내가 혼자서 활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어떤 시행착오 같은 거를 내가 좀 겪어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지 내가 뭐 문제를 맞출 수 있구나, 아니면은 영어 실력을 좀 늘릴 수가 있구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으니까 독학을 하셔도 괜찮고 학원을 다니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풀타임 공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뭐 어떤 옵션을 선택하든 그냥 본인이 열심히만 해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 방법에 어떤 효율성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근데 만약에 내가 일 병행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이 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어느 정도의 시간도 쓰지만 에너지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시간이 별로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일이 끝나고 나서 공부를 할 만한 어떤 체력적인 여유가 많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병행하는 경우에는 과외를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뭐 일을 한다는 건 일단 어느 정도 수입도 괜찮으니까 과외비가 충분히 커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일을 병행할 땐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을 추천하진 않는데, 왜냐면 일과 학원을 동시에 이제 하시게 되면 이 두 개만으로도 거의 하루가 끝나갈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뭐 운동까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그냥 뭐 하루가 끝나는 건데, 이게 학원을 다니는 것의 어떤 장점이자 단점이 어떤 성취감이거든요. 학원 수업을 들은 것에 대한 성취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또 공부를 안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오늘 학원 갔다 왔으니까 공부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냥 수업만 들은 거지. 물론 그 학원에서 그 수업 시간에 뭘 시키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 건데, 무튼 일을 병행하실 때는 학원보다는 과외를 통해서 내가 수업을 듣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내가 혼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인강은 제가 그냥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강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인강을 찍어봤지만, 인강을 찍을 때는 어떤 그 학원만의 좀 컨셉이나 아니면 정해진 시간, 그리고 가이드라인 같은 게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학원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제 경험상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는 학생분들 중에서, 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분들 중에서 인강을 듣다가 큰 효과를 못 보고 이제 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내가 인강을 끊어놓고 그냥 강제성이 없어서 잘 안 하더라, 이런 이유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그냥 인강에서는 리딩 관련된 인강을 들을 때 이 부분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답이다, 그냥 이런 정도만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커버가 좀 되잖아요. 그래서 AI한테 지문 던져주고 문제 던져주고 이거 나한테 설명해줘라고 하면 인강에서 할 수 있는 정도로 설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어떤 효용 가치가 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추를 하는 편이에요.
자, 다음에는 IELTS 대 PTE 대결인데요. 제가 IELTS를 가르치니까 당연히 IELTS에 유리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PTE라는 시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냐면 사실 영어 강사가 어떤 특정 시험을 좋아하고 말고 그럴 처지도 아닐 뿐더러 그럴 필요도 없는 건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시험 유형은 학생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시험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PT나 듀오링고 이런 거는, 듀오링고 시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정말 엄청나게 오랜 기간에 그런 시험들의 시간을 쏟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그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좀 늘지 않는 그런 유형의 시험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왜 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서 PT를 영어 실력 기르기 위해서 한다는 친구 보셨나요? 오히려 "나는 IELTS 할 거야." 그랬을 때 너 왜 PT 안 해?" 라고 하면 IELTS 하면서 그냥 영어 실력도 같이 기르고 싶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지, "너 왜 PT 해?" 라고 했을 때 "영어 실력에 더 도움이 되니까." 라는 답변은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럼 PT는 왜 하냐? 단기간에 점수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최근에 PT 시험 개정되기 전까지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템플릿 암기하면은 스피킹 라이팅에서 어느 정도 점수를 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참 웃긴 거지만. 아무튼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안 된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PT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제 영상 말고 다른 PT 설명하는 영상을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이 아니죠. 편파적으로 봤을 때 이 PT라는 시험의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PT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어느 정도 언어 감각, 그러니까 언어적인 센스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언어에 대한 노출이 좀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미드를 많이 봐 가지고 듣는 게 좀 괜찮다. 아니면 내가 영어 발음을 체계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발음이 좀 괜찮아, 내가 봤을 때. 그런 경우에는 PT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PT라는 시험에서 사실상 학생분들이 많이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스피킹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회화 능력이 많이 없어도 스피킹 점수는 높을 수가 있어요, PT에서. 근데 그 이유가 어떤 그 read aloud라고 하는 시험에서 그냥 텍스트를 읽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이게 읽는 게 어렵고 단어를 잘 모르는 학생들한테는 어렵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언어적인 감각이나 아니면 내가 영어에 노출이 좀 많이 돼서 그런 거 읽는 거는 잘한다, 약간 이런 친구들은 PT의 그런 과목에서 충분히 점수를 얻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긴장을 좀 많이 한다, 아니면 나는 좀 언어적인 노출은 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어떤 한국의 영어 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좀 독해 부분 이런 거를 좀 내가 많이 했다라고 하면 IELTS가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7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한테 지금 이거 고르라는 거 아니고요. 5.0이나 6.0 정도의 점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 이 두 시험 중에서 고민할 땐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인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7점 이상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긴 해요. 왜냐면 IELTS가 7점 이상을 받기가 상당히 갑자기 난이도가 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7점에서 8점 넘어가는 구간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PT가 전략적으로 괜찮은 선택이 되겠죠. 왜냐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수험 기간이나 어떤 시험 비용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저는 어떤 경우에도 IELTS를 공부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영어 실력을 기르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건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가 봤을 때 IELTS랑 PT 중에서 PT를 고른다라고 하는 건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좀 장기적인 플랜의 부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PT를 고를까? 나였으면 IELTS를 고를 텐데.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왜? 내가 어차피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영어 실력을 같이 기르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PT를 골라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PT를 고른 이유가 되게 분명해요. 뭐냐? 나는 빨리 따고 다른 거 하고 싶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난 지금 당장 한두 달 내로 지금 점수를 내야 돼.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두 달 내로 점수를 내야 된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장기적인 플랜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PT로 일단 점수 빨리 따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하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서 PT 따고 나서 영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렇게 시험이 아닌데도 영어 공부를 꾸준히 잘 하는 분이었으면 그런 상황까지 잘 오지 않았다. 너무 부정적인가요?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IELTS를 고르는 게 더 유리하다. 자, 다음으로는 해석과 스킬 요런 주제인데, 뭐 스레드나 유튜브나 이런 거 이제 좀 보다 보면 썸네일에 뭐 "해석 왜 하세요?" 약간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어그로를 끌려고 하는 거겠죠. 근데 해석을 못하면 당연히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을 못해도 어느 정도 괜찮은 점수가 나오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이상한 거죠. 변별력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뭐 해석을 리딩할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리스닝 문제를 틀리는 주된 이유가 해석을 못해서예요. 선생님 저는 이게 듣는데 해석이 안 돼요. 청취가 안 돼요." 그러면 그런 학생한테 제가 그 리스닝 스크립트를 줘서 "그러면 이거 해석해 봐."라고 했을 때 해석이 될까요? 어차피 눈으로 읽어도 해석이 안 되니까 귀로 듣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듣기 문제냐라는 거죠. 어쨌든 해석이 안 됐던 거니까 해석은 왜 안 되는데 단어를 모르고 문법을 모르니까. 그러면 리스닝 문제가 아니라 단어를 모르고 문법을 모르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 문제를 내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거를 고치고 개선을 하고 실력을 늘릴 거잖아요. 문제를 잘 캐치하지 못하면 그걸 해결할 수도 없다는 거지. 그리고 리스닝에서 문제를 많이 틀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음원이 나오기 전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키워드를 일단 체크해 놓고 그다음에 그 키워드를 기다려. 근데 그 키워드를 기다려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서 5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기다려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맞추면 5점을 맞게 이 시험이 설계가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점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단어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맥락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맞추게끔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이상부터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원이 나오기 전에 문제를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한다? 이게 가능하려면 또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해석 능력을 기르는 건 그냥 근본적인 영어 실력을 기르는 것이고, 당연히 근본적인 영어 실력이 길러지면 점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이냐 스킬이냐, 이거는 당연히 내가 어떤 스킬을 쓴다는 거는 기술이잖아요. 그 기술 같은 거는 기본기가 있어야지 뭔가 내가 스킬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프리킥 차는 거를 막 배운다라고 했을 때, 호날두가 나한테 와서 프리킥 어떻게 차는지 정말 정교하게 알려준다고 해볼게요. 1시간 동안 그냥 내 발을 붙잡고 프리킥 차는 걸 알려줘. 그런다고 해서 제가 호날두랑 똑같은 프리킥을 찰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지. 왜? 기본적으로 호날두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육이나 아니면 연습량,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없기 때문에 저한테 와서 그런 기술, 스킬 이런 거를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영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해석하지 말고 스킬을 통해서 문제를 뭐 풀어라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 영상들에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해석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기본기가 없는 학생들은 그런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용이 안 될 거야, 본인한테. 그러면 그거를 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처음에는 조금 더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선 남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기술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리딩 지문 읽을 때 뭐 문장 다 읽냐?" 뭐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왜 아니냐면, 이게 리딩 지문을 보면 중요한 정보가 있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구분해 내려면 내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막 모든 단어, 어려운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어 동사 위주로 내가 이 문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분위기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에 예시가 나오네? 이런 부분들은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면 읽지 않아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스킬이지. 근데 이거를 제가 학생한테 하라고 하면 그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스킬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약간의 어떤 어그로거나 아니면 그냥 좀 기만이라고 생각해요.